하네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6학년도 대비 강의를 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7학년도 대비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방문각 임용에서 UI 임용을 맡고 있는 하수혜라고 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서로 인사할게요. 네, 이렇게 어렵게 날씨가 사실 오늘 좀 비도 오고요. 눈 소식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노량진까지 걸음하시기가 참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인원분들이 꽤 많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오시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강의실이 거의 꽉 찼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걸음해 주신 만큼 많은 것들 들으시고 궁금증들 해결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며칠 전에 2026학년도 1차 시험,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현재까지 합격 소식을 알려주신 분이 지금 합격 수기를 주신 분들만 거의 180분이 되시고요. 합격 수기를 주시지 않고 지금 왜냐하면 선착순에 못 들어서 뭔가를 이게 피드백을 받지 못하지만 인사를 전하신 분들까지 합치면 200여 분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합격자를 저희가 올해에도 배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고득점자가 많습니다. 커트라인에서 지금 플러스 16점, 18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1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커트라인에서 4점에서 또 6점, 점수대에도 많은 분들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물론 커트라인에 바짝 붙어 있어서 1차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연들도 많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 합격생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초수들이 많으세요. 올해의 초수 선생님들도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물론 N수생으로 준비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또 고득점을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수이신 선생님 중에서도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많은 질문들을 저에게도 직접 하시고요. 그리고 카페로 오셔서도 이제 이 질문들을 또 남기시기도 하는데, 초수가 듣기에도 핫쌤은 괜찮나요? 양이 좀 벅차다고 하던데, 많다고 하던데, 핫쌤 그 사람 강의력은 좀 어떤가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나요? 예시는 좀 들어주나요? 뭐 활동 같은 거, 그런 건, 지도사항, 이런 거 좀 해주나요? 이런 또 궁금증들. 보통 지금 들어오는 질문들이 보통 그런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에게 좀 요구하고, 하는 질문들. 그리고 또 올해에 여러분들이 약간 대지진처럼 지금 가장 많은 의문과 화를 넘어선 분노에 거의 달하는 영역이 바로 교직 논술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누구 걸 들어야 되나요? 어떤 사람 걸 들어서 혹시 고득점 받으신 분 있나요? 라고 하는데 고득점을 찾기가 어렵죠. 지금 저희 합격자 선생님들에게서도 제가 점수를 보면 19점을 받거나 19점 받으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18점, 16점 요렇게 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내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테지만 이제 교직 논술은요, 논술의 성격을 잃었습니다. 이젠 교직 논술은 정말 교육 과정의 문제를 이제 2개씩 합쳐서 이것이 무언지 쓰고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 이것에 대한 지도 방안, 이것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미 심어 놓고 이미 핵심 용어를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채점을 하겠다라는 그 기준을 줘버리는. 그래서 가차없이 이거 아니면 커트라인 낮아지는 거 상관없어. 그냥 그어버려. 굉장히 잔혹하게 교육과정에 굉장히 엄격한 칼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채점의 기준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올해에 논술에 대해서 점수를 불만이 없게 받아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뭘 하지 마라. 논술 유목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 걸 들을까요? 저 공부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논술은요, 이론입니다. 모르면 못 쓰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내가 얼추 뭔가를 다 이렇게 비슷하게 쓰면 맞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채점도 작년까지는 그 정도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채점도 거의 깎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빼고요. 그래서 왜 논술 빼고 해요? 논술은 많이 깎이면 1점, 2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거 빼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빼고 말하지 말고 그걸 좀 보내줘 보시겠어요? 그러면 어이구야, 이제 자신들이 너무 유연하게 스스로들의 이 교직 논술의 이 답안 서술을 너무 수용적으로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교직 논술은 교육과정 A, B에 준하는 채점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준 거예요. 방향성을. 교직 논술도 뭐다? 결국에는 이론 공부예요. 그래서 글을 잘 쓰냐, 뭐 선생님들이 논술을 저는 글을 잘 못 써서요. 해독을 잘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 그 해독이 안 되면 교육과정 A와 B에 대한 해독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술을 찾아서 헤매이고 계신 하이에나 형의 지금 임고 준비생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그 시간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커리 기준에서 논술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야 하는 시점은 전략 노트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조금 다행이다 싶은 건 합격생 수가 제발 부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 자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끌어드리고 있는 이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 합격생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고득점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에 같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이 그냥 고득점을 많이 받고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디 올해 저와 함께 설명회를 이 시작으로 해서 저희 커리를 함께 해 주실 분들이라면 절대 어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도 우리 커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환불하고 가거나 그러신 분들 중에서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싫어서 간 거니까. 근데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 사람 마음이 나는 싫어서 떠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라는 걸 보면 말해주고 싶겠죠. 자신이 싫었던 부분을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잘 맞아서 하고 계신 분들은 괜히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모의고사 기간 때 우리 모의고사 보고 비평이 엄청 많았어요. 쓸데없는 거 많이 쓰게 한다고. 그런데 어땠냐면 그 모의고사를 준비했던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시간 안에 시험을 잘 보고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커리를 결정하시고 이 커리로 여러분들이 11월까지 유지를 하실 거라면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말에도 흔들리시지 말고요. 제가 드리는 그 방향을 그냥 나침반처럼 보고 따라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를 봤는데 안 맞을 것 같으면 단호하게 저를 버리고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사람 괜찮다, 나 믿고 가도 되겠다 싶으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리지 않고 허투루 버리지 않고 촘촘하게 우리의 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커리를 천천히 보면서 더 설명을 또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는 2차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 지도들을 다 해드렸었어요.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도 제가 한 번도 쉴 수가 없었던 거는 1차 시험 발표가 나고 나서 그 짬 동안에는 교재를 또 다시 검수해서 또 우리가 새로 개정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고 1차 발표가 나서부터는 개별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개별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2차 면접 준비와 수업 실현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거의 10여 년 가까이 무상으로 다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수강생들에게 제가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을 뭔가 책정한다는 것이 별로 스스로의 성격과 잘 맞지를 않아서 학원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들이면서까지 근데 그분들이 돈을 내진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제 사비를 가지고서 멘토분들을 모시던 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비용을 떠나서 인원이 좀 많아지니까요 이분들을 뭔가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강의가 아니고서는 이제는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27학년도부터는 2차 강의를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2차 강의를 1차 시험 발표가 있은 후에 이제 공지를 통해서 2차 지도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굉장히 다수의 합격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내년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대비하였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2차 교과들을 잘 운용할 수 있을까를 좀 실험적으로 또 해보기 위해서 실제 직접 대면해서 여기 안에서 고사실과 평가실을 꾸며서 이 안에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피드백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열심히 실험적인 이런 마인드로 사고로 열심히 연습해보고 시행착오들을 좀 해보고요. 2027학년도 이제 여러분들 다 합격하고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2차 개별 지도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강의들 좀 알차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강의료나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부담들이 많이 되실 건데 작년에도 뭐 강의료를 가지고 뭘 이렇게 사실은 실랑이를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학원도 사실은 별로 그런 입장을 강조하지는 않으셔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우선 동일하게 저희가 연패 커리를 가격을 구성해 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고요. 가격은 그래서 보시고 합리적으로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11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기 지금 제가 써둔 이 단기 합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귀엽죠. 얘들 되게 귀여울 거예요. 익숙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예쁜 걸 좋아하고요. 사랑스러운 걸 좋아하고 친절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뭔가를 개발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멈추어 있는 걸 싫어서 계속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매해 사실은 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략 노트 경우에도 계속 뭔가 조금씩 뭔가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풀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지금까지도 계속 지문을 바꾸거나 문제가 좋았다면 유지는 하되 지문을 바꾸어서 출제를 하거나 모의고사는 100% 다 수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새로운 문제가 없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이론 어떤 것들을 방대하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얘가 다 걸러준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걸음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월부터 5월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기본 강의를 우리가 할 때는 모든 그 많은 사실은 기본 전공 서적들에서 우리가 걸러서 여러분들에게 편저한 내용들이 걸음이
유아교육 개론과 걸음이 누리과정 책입니다. 그래서 걸음이가 1월에서 5월을 담당하는 캐릭터고요. 오름이라는 아이는요, 좀 정교화를 돕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노트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많이 배워왔던 것들을 좀 더 정교화하는 과정을 하죠. 그것을 오름이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기출 분석도 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장군님들이죠. 오름이 장군님입니다. 그리고 해냄이라는 친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실력을 올려서 결국엔 합격을 해내야 하죠. 그래서 문제풀이부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해냄이입니다. 이 아이들을 진두지휘하는 바로 이제 가장 높은 장군 꽃걸음이고요. 네. 이렇게 제가 원래는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밤을 계속 새고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석훈 씨 같은 사람처럼 안경을 원래는 안 쓰던 사람인데 안경을 빼면 제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안경을 그래서 써야만 저인 줄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시험 현장에 갔는데 안경을 빼고 있었더니 누군지 모르고 홍보하는 사람인 줄 알고 갔다가 제가 서울주머니에서 안경 선생님 이랬더니 어머 학생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뺀 저도 알아봐 주세요. 혹시 길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안 들키려고 거리를 다닐 땐 안경을 빼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안경 쓴 꽃걸음 선생님. 네, 그리고 저희 꽃걸음 교육연구소, 왜 꽃걸음이냐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임용 강의를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성별로 보면 사실 여자가 많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 20대의 청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20대만 청춘인가요? 저도 사실 청춘이에요, 마음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뭔가 마음의 열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꿈을 담고 와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과정에 제가 걸음이 돼주고 싶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죠. 그래서 꽃걸음이라는 이 타이틀을 제가 제 교육연구소의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꽃걸음 교육연구소에는요, 노트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그래서 이름을 노트라고 붙였더니 여러분들이 전략 노트를 굉장히 얇은 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전략 노트는 얇지 않아요. 얇지 않고 이 아이는 단권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굉장히 얇다라고 혹시 오해하고 오시면 엄청 크게 저에게 분노를 하게 되세요. 너무 많이 준다고. 그래서 노트는 뭐다? 우리가 지금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이지 얇게 정말 노트화해서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단계별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노트 시리즈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1월부터 걸음이가 담당하고 있는 5월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구조화를 도와줄 수 있는 자료가 구조화 노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것이 또 좀 변경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예요. 제가 또 뭔가를 이것저것 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조금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어서요. 우선은 구조화 노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분석을 이제 지나가서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게 전략 노트이거든요. 전략 노트 때 저희가 구조화를 다시 한번 도와드리는데 그게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이 여러분들의 구조화를 한 번 더 도와드려요. 그래서 구조화를 도와드리는 두 가지 장치가 바로 구조화 노트와 마인드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전략 노트입니다. 전략 노트에는요, 우리가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배워두었던 개념,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장점, 단점, 교육적 효과, 교육적 필요성, 그리고 유의점, 지도 방안, 이러한 것들이 함께 연계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만났던 지문들이 이 안에 함께 녹여져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서술 노트라고 해서요. 기출 분석을 할 때에 기출에서 파생돼서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아니면 여기서 파생되어서 다른 것을 또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좀 넓힐 수 있게 서술 노트라는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시리즈는 요렇게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요. 네, 시험 문제의 방향성은 사실 제가 이 시험 문제의 방향성은 우리가 2026학년도 대비 때도 이 방향성을 그대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열심히 해야 하는 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 전략 노트부터 들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전략 노트부터 듣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노트부터 들으시게 되면요. 구멍이 나 있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보완하느라 그리고 제가 그 부분들을 개별 질문들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하느라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고 뭔가 고득점을 받아서 안정화된 점수를 받고자 하신다면 개강론을 다시 처음부터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커리를 연간 커리의 최고의 극대화된 효과를 위해서 짠 커리이기 때문에 전략 노트부터 들으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최고의 효과를 누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개념을 설명했고 충분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전략 노트에서는 그런 설명들은 어떻게 될까 조금 점프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노트 강의만 들으면 강의가 부실하다는 느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많은 양들을 또 전략 노트 양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커리를 통해서 1월부터 차분하게 따라오시는 것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본에 충실한 문제와 그리고 좀 더 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사고를 좀 더 확장하는 문제,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기출에서 우리가 많이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보시면 기출 문제에서도요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가 있고요, 개념만 묻는, 그리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뭔가 장점을 묻거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가장 난이도 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서 파생된 어떤 활동을 쓰게 되거나 교사가 이에 적합한 어떤 발화를 하거나 그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서 좀 더 진화되었을 때 어떤 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본 안에서도 단계들을 조합하거나 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계속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도 이런 사고들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의 방향성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커리를 듣던 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성실하고 어떤 누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잘 조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아예 독학으로 다 해도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중간하게 독학한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5월쯤 저희를 찾으러 오셔서 짧은 시간 동안에 허덕허덕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허락되어서 여러분들이 1월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월부터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회독수를 차곡차곡 누적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구멍을 알아가고 그 구멍을 메꿔가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은 실력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제일 높이 점프하신 분이 작년보다 플러스 29점이 되신 분이었어요. 플러스 29점, 적게는 플러스 19점. 제가 직강을 제일 처음 개강을 하면 직강 선생님들과 몇 주간에 걸쳐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처참한 점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점수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좀 사실은 좀 놀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따라오기를 너무 버거워하셨어요. 그랬지만 그걸 결국엔 또 이겨내셔서 자신의 사실은 어떤 자신이 한계라고 정했던 걸 뛰어넘는 경우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기본서를 차곡차곡 보시면서 구멍을 빨리 찾아내시고 보완을 빨리 해나가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빨리 달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텝을 밟아가면서 기본기를 충분히 다진 뒤에 응용과 암기와 실전이 되게끔 해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전략 노트를 아주 뒤에도 배치를 해봤기도 했고요. 기출을 1월부터 진행을 해봤기도 했고요. 이 커리들을 여러 실험들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정화된 단계를 찾은 것이 지금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차근차근 꼭 하나씩 다 밟아서 따라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1, 2월 개론을 끝내고요.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교육과정, 우리가 이 교육과정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2019 우리가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교과처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체운동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자연탐구, 예술경험, 이러한 사회관계, 이러한 교과들이 있죠.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중간에 왜 기출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가 뭔지 얼추 알겠다. 2달간 내가, 이 공부 이런 거구나. 를 알아가실 때, 그러면 시험은 어떤 게 나올까가 궁금해집니다. 그럴 때 기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과 이 정규 내용반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끝이 나갈 때쯤 단권화 과정인 전략 노트가 또 치고 들어와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 피우고 나는 지금부터 성실과는 거리가 멀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선택하지 않는 게 맞아요. 나는 올해만큼은 성실하게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침없이 이 과정들을 다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벅차거든요. 힘들게 약간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뭔가 계속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주어지니까 잡생각은 안 들 겁니다. 그렇게 단권화 과정이 들어옵니다. 이게 끝나갈 때쯤에 같이 문제풀이가 또 겹쳐서 들어와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시험을 치르러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보기만 해도 좀 어지럽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 2월 달에 만나게 되는 교과의 내용들은 이런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아 발달이 잘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유아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놀이 공부도 안 되고 교사론 공부도 안 되고 뒤에 누리과정 공부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발달을 열심히 다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유아교육 사상가, 요즘 최근에는 사실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사실 2027학년도는 더 두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제가 너무 오래 안 되고 있으면 출제 파트에는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과이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상가 중에서는 고대 쪽은 사실은 출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고대 쪽은 좀 힘을 뺄 거고요. 현대 교육 사상, 유아 교육 사상가들 중에서 문제가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힘주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놀이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과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주도가 되는 것이 바로 놀이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이론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교과가 바로 교사론입니다. 이 교사론을 힘들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 모든 내용은 모두가 2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나는 요 교과에서는 요 행을 좀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차에 나올 확률보다는 2차에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걸러 드릴 겁니다.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시면 2차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똑같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부모,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에서 적용이 됩니다. 부모 교육 강의는 괜찮게 합니다. 왜? 부모라서. 엄마기 때문에 아이들을 실제로 훈육하고 양육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 또 잘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현직에서도 일을 해봤기도 하고 관리자로서 일도 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교사론에서의 예시는 그래도 좀 재미있게 들어드리는 편이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장애 통합인데요. 아동복지가 그래도 최근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는 이미 대략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순환적으로 나오는 그런 파트들이라 그 파트들을 좀 힘주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근데 아동복지에서 선생님들이 5개념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좀 많다는 걸 올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념들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장애통합이 꽤 많은 이유는 장애통합 자료를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나 장애통합에서 문제가 나오면 내가 공부를 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건데 왜 강사님이 그걸 다 빼버려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장애통합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드렸냐면 현장 지원 자료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아이누리라고 해서 포털이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자료들 중에서 장애통합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랑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통합교육이죠. 유아통합교육 있죠. 장애 유아들과 함께하는 그것에 준하는 내용들만 저희가 편절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아평가는 최근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실에서 내가 어떻게 교수학습을 진행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배경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출제가 거의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혼합연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연령 프로그램과 레지오 에밀리아랑 프로젝트랑 그런 접근법들이 몇 개가 우리가 다수 한 5개 정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자세하게 좀 다루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여유롭게 개론을 좀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여러분들 이 장애통합이랑 운영이랑 프로그램이 다른 커리들에서는요, 이 3월부터 진행하는 저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론이 너무 길어요 하시는데 우리는 개론을 그 뒤에서 사실 다룰 내용들을 미리 앞당겨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론이 좀 길고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초반에 차라리 힘든 게 나아요. 그리고 3월에서 5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교과로 신체, 동작, 건강, 안전, 언어, 아동 문화, 사회, 생활 지도, 미술, 음악, 수학, 과학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주를 더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술 경험과 수학교육, 과학교육을 각각 2주씩을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반나절씩이 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씩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드리기도 좀 힘들고 좀 급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항상 음악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장단조부터 시작을 해서 장구 이런 것도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요. 그 음악에서 음악의 개념들 이러한 부분들도 힘들어하시고 미술에서도 여러분들 미술의 요소라던가 기법이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것들도 이런 것들이 있죠라고 하고 가면 혼자 공부를 또 하기에 또 끙끙대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저희가 다 봐야 하고 과학교육에서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수학교육에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드리려면 반나절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반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앞에 3개의 교과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3주씩으로 진행을 해야 어느 정도 예시들을 설명을 드리고 어려운 교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진행을 하면 6월 중순 거의 말 정도까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 아까 뭐가 들어갔었어요? 기출이 들어가고요. 보세요. 전략 노트가 언제 시작이었죠? 5월에 시작이에요. 전략 노트가 5월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개론을 까먹을 때쯤 전략 노트 개론이 복습으로 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 누적 복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화 노트는 현재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6컷이 들어가는 구조화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종류로 이것들을 좀 더 넓게 여러분들이 백지화해서 써보실 수 있도록 3컷씩이 들어가 있는, 여기는 백지로 들어갑니다. 3컷씩이 들어가 있는 6컷, 3컷짜리 구조화 노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백지처럼 뭔가 개념들에 대해서 주저리 말로 해보거나 핵심 단어들을 여기에다가 추출해서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확인 문제를 드립니다. 확인 학습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 교과별로, 매 진도별로 매주차 확인 문제는 나갑니다. 그러면 이 확인 문제를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공부했던 이론들을 어떻게 내가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 쉬운 문제들로 이때는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빈칸을 채우거나 개념의 용어들을 써보는 정도입니다. 좌절하는 문제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다 채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교재를 보고 채우셔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교재를 한 번 더 보게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 문제를 활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기출이 3월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3월부터는 뭐도 들어가죠? 기본 이제 개론이 끝나고 누리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초반에 우리가 개론을 이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과정들의 기출은 굉장히 재밌게 들어요. 굉장히 재밌게 들어요. 그런데 강론이 누리과정이 함께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되면서 이게 같이 나아가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요거는 N수생 선생님들,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그대로 진도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초수입니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직강 선생님들은 그 진도를 앞질러서 듣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아직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기출을 분석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멈추시면 돼요. 강의를 잠시 멈추셨다가 이 강의 진도가 좀 나갔을 때 다시 재개를 하셔서, 강의 재개를 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직강은 어떻게 해요? 직강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직강 선생님들께 요 이후 파트는 인강으로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엔 직강을 나와서 들으시다가 그 이후 몇 과목은 나중에 강의가 진행되고 나서 이후에 인강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연하게 열어두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9시에서 6시입니다. 9시에서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일찍 끝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기출 내비게이션 자료라고 해서요. 이건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성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할 때에 저희가 이것은 수강생용 자료로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때는 이런 형태로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제 기준에서 필기한 내용을 함께 띄워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따라 적는 게 아니라, 이 빈 여백은 핫쌤이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듯이 전 설명을 풍부하게 하고 갑니다. 기출 분석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들을 때 여기다가 뭘 적으셔야 되냐면 저는 예상 문제를 드립니다. 말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하면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나온다라고 한 문제들을 다 적으십니다. 그 문제들이 꽤 적중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똘똘하게 노트를 따로 마련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하면 그런 문제만 적어가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답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올해에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로 뱉어버리고 저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줄래? 그랬어요. 나도 뱉어놓고 나면 잊어버려서 말이야. 내가 어떤 문제를 적중했고 어떤 문제를 내가 나온다고 했는지 나는 기억이 없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다행히 합격을 해서 그리고 고득점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네, 기꺼이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또 올해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노트 하나를 마련하시고 또 요 여백에다가 여러분들만의 연필로 적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연필로 필기를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인강을 끝내고 나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여기 이쁘게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요런 핵심 단어를 알아야 돼. 라고 해서 메모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빈 여백입니다. 그 선생님 막 그래요. 이것도 줘요. 그래요. 이걸 주면 공부를 안 하는데 왜 줘요, 제가?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은 많은데요. 그래서 정에 휘둘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차도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하려고 요행을 부리는 건 절대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채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의의 특징은요, 모든 기본서의 유닛과 순서를 다 동일하게 모든 커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유닛 8의 루소였으면 기출도 똑같이 유닛 8 루소 해서 문제를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유닛 순서별로 최근 기출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들을 쫙 다루고 또 그 유닛에서 나온 문제 쫙 다루고 그래서 영역별로 연도별 문제들을 다 분류해서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만의 기출 분석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떠올려 보실 수 있도록 핫쌤의 서술 노트 문제를 여기에 또 작게 또 넣어드립니다. 문제만 여기에 넣어드려요. 그래서 요 파트에는 이런 문제들이 파생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구나 해서 제가 또 예상 문제를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주시고 나면 저는 또 어떻게 어디다가 뭘 쓰라고요? 제가 또 파일을 따로 만들라고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파일로 해서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스스로들이 써볼 수 있게. 그래서 스터디를 하실 때 이걸 가지고 스터디를 활용하십니다. 그럼 막 아우성을 합니다. 답 줘요. 빨리 줘요. 저는 요행을 바라시면 절대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수업이 다 끝났을 때, 기출 분석 강의가 다 끝났을 때 그럼 바로 주느냐? 아니요. 마지막 또 그 교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답안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안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서 요약 자료처럼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답안은 기출 분석 강좌가 끝나는 그 다음 주에 답안을 올려드리기는 합니다. 안 올려드렸더니 너무너무 민원이 커서 그래서 제가 정말 꾹꾹 그래도 결코 우리가 바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합의한 끝에 서로가 제가 절충한 것이 그 기간이에요. 그렇게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어떤 자료들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이 되시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대망의 전략 노트가 들어옵니다. 5월 달에 들어온다니까요. 강론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강론을 한 달 반 남겨뒀는데도 전략 노트가 들어와요.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되면 어떤 갈망이 있냐면 누리과정만 공부해서 개론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왔어요. 전략 노트로 발달, 사상, 놀이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전략 노트를 하다 보면 계속 개론만 또 하니까 강론 앞에 봤던 것도 잊어버 그랬어요? 그러면 섞어야죠. 발달, 사상, 놀이 하고 나면 신체 운동 건강 누리 과정이 하나가 큰 게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교사론 하다가 또 뒤에 의사소통이 크게 들어오고요. 부모교육, 아동복지 하고 나면 사회관계가 들어와요. 이래서 계속 어떻게 돼요? 개론 파트, 누리과정 파트가 계속 티키타카를 이루면서 한시도, 한 교과도 여러분들이 등한시할 수 없게끔 누적 복습이 이루어지게끔 자료가 배부가 됩니다.
그렇게 전략 노트가 배부가 되고요. 그래서 전략 노트 때 함께 드리는 자료 마인드 맵이 있고요. 마인드 맵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떠올려 볼 수 있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부터 모든 공부를 이 마인드 맵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요행을 부리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요행을 부리면서 왜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몇 학기를 4.5점 만점을 놓치지 않았던 거 요 공부 방법 때문이었어요. 마인드맵. 그래서 마인드맵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해서 그러면 눈이라도 따라서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따라가면서 계속 주저리 뭔가를 계속 생각을, 사고를 따라가 주시면 돼요. 이걸로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로 공부를 하면 해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구조화가 되니까. 그래서 마인드맵 자료를 좀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랑 전략 노트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전략 노트 그거 뭐라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뭘 그렇게 떠들었어?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전략 노트에는요, 요렇게 여러분들에게 개념, 내용, 또 유의점들이 지금 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도 방안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있는데, 그걸 다 가져올 수는 없어. 샘플링을 하면, 요렇게 기출들이 그 해당되는 파트에 필요한 지문들과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특수 문제가 들어가 있죠. 유특 문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 해에 유특에서 물으면 그 다음 해에 우리에게 묻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중반기쯤 되면, 후반기쯤 되면 학생 너무 주는 거 많아요. 유특도 주고요, 교육학도 주고요, 막 이래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정신이 나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은 뭔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교육학을 드리고 유특을 드릴까요? 나올 수 있을 만한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학을 무턱대고 드리는 게 아니라요, 발달과 사상과 운영 파트에서는요, 교사론 파트에서는 예시가 잘 없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교육학 문제에 있어요. 교육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전공 서적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올지는 예시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결인 교육학이 딱 그래요. 그래서 그 교육학들에서 예시 지문들을 가지고 오는 거지, 교육학을 무턱대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누군가가 왜 다루나요? 그러면 교육학을 다루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전공 서적에 있는 내용의 예시들을 교육학 문제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라고 누가 좀 설명 좀 해줘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까지 다룬다는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누가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오신 선생님들만큼은, 그리고 우리 커리를 들으시는 분들만큼은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의 말에 휘둘려서 내가 많은 걸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필요한 예시를 보고 있는 것이고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를 흔들려는 바람이구나.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끝까지 뚝심으로 가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언제 됐는지 이 유닛별 똑같아요. 교재 유닛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안에서 언제 출제가 됐는지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가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문제로 묻는 그 문제가 좋은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답이 좋은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지문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다를 집어넣으면 너무 내용이 지저분하고 방대해져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좋고 그 문제가 다시 우리에게 답으로 물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문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서술형 문제로 나올 것 같으면 지문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시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출 내용들을 여기에 회색 색깔로 넣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어드리는 건 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아드렸잖아요. 그래서 뽑을 수 있다면 칼라로 뽑으세요.
그래야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중요도의 의미가 더 잘 전달이 됩니다. 네, 전략 노트는요,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과 저희가 사비로 하는 겁니다. 전략 노트는 어떻게 하죠? 컬러로 드리는 겁니다. 컬러로 제작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프린트기를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이 표지도 만드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서 예쁘게 만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엔 저희가 전략 노트 표지도 막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또 서로에게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중에 저희가 왜 교재로 안 만들어주나요? 교재로 만들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제가 지도 방안을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절판됐지만 지금까지도 사실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 교재들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출처를 드리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제가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이나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넣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교재를 만들어서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수강생들과만 그냥 비밀처럼 뭔가 우리끼리만 사실 공유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대치동이나 이런 데 가도 강사들이 막강하게 자기들의 수강생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그냥 비법을 유지하고자 가지고 가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이 전략 노트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지만 무엇으로는 교재로는 절대 만들어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건 매 직전까지 계속 편집을 합니다. 직전까지 편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집어넣고 빼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로 절대 출판할 수가 없어요. 직전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료들은 프린트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표 형태로 했느냐. 그래서 요쪽에 들어가는 건 구조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술 노트에서 다룬 것들도 여러분들 여기 안에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꽃 모양을 제가 표시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 노트에서 공부했던 거, 기출 분석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거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서에서 공부했었던 개념, 정의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 형식은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교과는 색깔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발달은 핑크, 사상은 파랑, 이렇게 색깔별로 여러분들에게 교과를 보는 재미를 좀 드리고 분류를 좀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출판사를 맨 처음 제가 개인적으로 제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했던 그게 모든 책이 유아책처럼 알록달록 교과별로 색깔을 다 다르게 하고요. 스케치북 거의 두께처럼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형광펜 비치면 안 돼요. 볼펜 똥이 비쳐도 안 돼요. 던져도 안 돼요. 완벽한 책을 출간했었는데 출판사가 망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것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임용서적을 출판하는 곳에서 출판을 해야 되는 거구나. 동화책을 만들거나 그러한 곳에서 출판하면 출판사가 괴로운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방문각 임용으로 오게 되면서 종이의 질도 조금 얇아지고 좀 정말 고시서적처럼 좀 이제 별 특별함이 사실은 없는 그런 교재가 돼버렸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넣기도 하고요. 좀 표화해서 좀 정돈해서 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시작이 되었던 터라 모든 교과가 색깔이 다릅니다. 전략 노트가 그러한 이 스토리가 좀 있었던 색깔들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전략 노트가 언제 끝나요, 선생님들? 한번 볼게요. 7월에 끝나죠. 7월에 끝나요. 근데 치고 들어온다고 누가 치고 들어와요? 문제풀이가 치고 들어와요. 선생님 왜 일요일에 이렇게 있어요? 요건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 강의실이 영어 교과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로 이 약속이 되어 있는 토요일이 며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요일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개인 사정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학원의 강의실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6월 말쯤에 먼저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떡해 개론 잊어먹은 것 같아. 그럴 때 걱정 말아요. 문제풀이를 연습해 볼까요?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허덕허덕 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주차별로 드리는 자료들을 그냥 끊임없이 계속 하라는 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을 막 짜주세요. 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주어지는 그 주차별로 강의를 듣고 거기서 주는 자료를 회독하다 보면 기본 4회독이 되고 5회독이 돼요. 문제풀이가 6월달에 진행이 되고 조금 더 전략 노트보다 가죠. 그래서 9월 5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과 실전 모의고사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요, 2주에 한 번씩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드립니다. 반성적 성찰의 시간입니다. 나 왜 이럴까? 1, 2회 보고 반성적 성찰, 좀 더 나아지자. 다시 회복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또 3, 4에 와서 또 망가져요. 다시 좌절하고 다시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그리고 31일까지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팔목에 아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푸는 시간이 많아요. 이 푸는 시간이, 그러니까 뭐죠? 푸는 서술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유롭게 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모의고사 때 되면 이렇게 써도 못 써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분이 남기도 하고요. 20분이 남기도 해요. 그걸 연습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의고사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6회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간에는요.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청문회가 열립니다. 무슨 청문회냐면 저에게 따져 묻는 청문회입니다. 이 무슨 문제 이거 왜 그렇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자회견처럼. 아, 선생님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열린 답을 한 3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집에 9시 넘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청문회를 하면 선생님들이 막 사우나를 하듯 개운하게 집에 가세요. 하쌤 저 완전히 오늘 다 밟아놨어.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받아서 이제 토요일 밤을 꼬박 셉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일요일 오전 9시에 인강 선생님들이 풀어보실 수 있도록 오전 8시 반까지 문제를 직강 선생님들과 청문회를 거친 문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질문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쿼리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뒤쪽에 넣어드리는 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시고 4학년부터 혹은 3학년 졸업을 하시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용시험 전형 교직 논술 20점이다. 교육과정 80점이다. 요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한국사 시험 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런 안내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우리가 면접시험과 수업실현 그리고 지역별로 과정 작성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니까 요거는 2차 시험, 선생님 2차 시험을 왜 미리 준비를 해요? 1차나 먼저 우리가 해야죠. 1차를 먼저 합격을 해야 2차를 가죠. 그쵸? 그래서 너무 갈구하시면 교사론 열심히 하세요. 교사론과 부모교육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동복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이렇게 제시가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 힘을 빼지는 않을게요. 설명회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사실은 응시를 하셔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도와드리는 건 다음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라이브를 저희가 방송을 열기도 하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이 있어서요.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자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줌으로 지금 2차가 특히 진행이 되면 이때 줌으로 저희가 양방향으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줌을 활용하게 됩니다. 인강 선생님들과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도 매체를 사용해서 대면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음 카페를 들어가시면 수강생 톡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답을 달아드리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고 계속 남들이 질문을 해도 그냥 고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뭔가 질답을 할 수 있게끔 열어드렸는데 이게 잘 되는 때는 잘 되는데 또 잘 되지 않는 때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 질답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 연구 조교 선생님들을 함께 좀 기용을 해서 좀 답을 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달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강생들끼리 서로 답을 달아보시고 저희 연구 조교 선생님들 수석 연구원들 연구위원들이 여기다가 답을 이런 부분을 맞습니다. 선생님 생각이 맞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첨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붙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합격 수기를 가시면 합격 후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가시면 아마 올해 것만 아마 170개가 좀 넘는 거가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부 팁들도 좀 있을 거고요. 좀 불안하다. 핫쌤 저 사람 믿고 가도 되나? 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적어 놓으신 어떤 장점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장점밖에 없겠죠. 뭐 단점을 쓰겠어요. 장점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겠어요. 합격을 하면 제가 미웠다가도 울면서 저를 봤다가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장점만 있으니까 약간 나는 눈이 먼 상태로 그냥 핫쌤에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수기를 좀 남겨주신 분들을 보면 서울에 뭐 커플러스 9점도 있고 더 높은 점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인강팀에서 뭘 하셨더라고요. 근데 붙이기는 싫었는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봐요. 사랑한다잖아요. 다. 좋대요. 다. 여기서도 커플 경기 플러스 13점, 플러스 16점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탄탄하고 다 좋은 말만 들었어요. 여기도 커플 12점. 그러니까 커플 12점, 16점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많아요. 사실은. 무슨 다 좋은 말 뭐. 다 좋은 말이에요. 흔들리는 순간에도 봐요. 흔들리지 말래잖아요. 여기도 커플 13점. 인천 선생님들 이번에 점수 좀 꽤 높게 받으신 분들. 제주도 저희가 3명 뽑는데 저희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 선생님들 붙은 지금 수기가 올라온 것만 4개인가 몇 개 올라와 있는데 한 분이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수석으로 들어가고 차석 들어가고 그다음 문 닫고 세 번째 마지막까지. 그래서 연수 같이 핫쌤 커리가 들어가고 그러시면 돼요. 우리의 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커플 되게 높은 점수들이 지금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거.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합격자를 다 배출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가 이렇게 시도를 다 외우게 될지를 몰랐는데요. 제주까지 모든 지역이, 서울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경기도도 아주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플 14점, 16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셔서 내가 17점도 나왔죠. 커플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도 저를 만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이제 커리에 대한 소개와 이제 지금 합격자들이 남기고 있는 이야기들 그렇습니다.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고 좀 더 뭔가 와닿는 예시들, 그러한 것들을 강의력이라고 하면 강의력일 거고, 뭔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는 강의의 수준이라고 하면 또 수준들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저는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직업을 경찰도 아닌데도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잠도 사실은 평균 많이 자면 4시간 그 정도를 자면서 일을 해.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서 작업을 다 쳐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 목숨 내어놓고
공부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맹렬한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게 작년 직강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이 여기에 지금 몇 분 앉아 계세요. 그래서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마음이 좀 아파서. 지금 물론 초수로 오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1차에서 불합창을 보고 나서 정말 미어지는 마음, 무너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제가요, 선생님들, 삶을,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많이 살아왔다고 치면, 이게 우리가 선생님들, 고속도로를 우리가 가다 보면 뭘 만나요? 터널을 만나요, 터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돌아서 가야 할 길을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터널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캄캄한 상황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언제 터널이 끝나? 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해요. 길을 줄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줄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딱 터널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꽃길 같은 삶의 질을 정말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의 길목을 연결해주는 그 터널에 잠깐 갇힌 거야. 떨어진 게 인생을 망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잠깐 터널에 잠깐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둘러가지 않아도 되는 더 짧게 단축시켜 놓은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잠깐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겠다고 다시 돌아가 버려. 그러면서 그냥 둘레 길을 가요. 기간제를 가기도 하고요. 방과 후 과정을 계속 맴돌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터널 앞을 와요. 그러지 말자고요. 좀 긴 터널을 가고 있나 보지. 응? 이미 터널을 들어가 버려서 터널에 갇혀버렸어요. 어떡할 거야? 가면 끝은 있어요. 가면 빛이 보인다고. 다시 그 컴컴한 길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시작해서 거기로 가지 말고요. 좀 더 힘들어도 가봐요. 결국 인생 돌아보면 그래도 단축시켜준 거야. 그러거든요. 강사님, 저 이 1년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직업을, 이 시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초중등 교대와 사범대를 나와서 초중등 교사와 동등한 직위에서 전문직을 수행하는 그런 국가 공무원으로서 교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데 이 정도 힘 안 들려고 했어요? 똑같은 직위에서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폄하하지 마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과 다릅니까? 월급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직위에서 똑같은 대우 받으면서 일하고 싶으면 힘 들어야죠. 왜 요행을 바라고, 왜 자꾸만 줄여달라 그러고, 왜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냐고, 우리에게 왜 되묻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고요? 전문직이니까요. 왜 우리가 그 중등 선생님들의 준하는 양의 공부를 해야 돼? 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직위를 가질 거면서 그 사람들보다 적은 공부를 하려고 하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 1년을요, 더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그 1년을 선생님들이 투자해서 남아있는 평생을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평생을 직장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1년 그거 평생을 돌아봤을 때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경력이 채용이 안 될까 봐. 왜 채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립 어린이집들
1년 뒤라고 해서 안 받아주나요? 아니에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채용이 혹시도 왜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때 떨어졌을 때 제가 채용이 떨어질 거 미리 예상하고 공부하세요? 세상 멸망할 거 알고 살아가시냐고요. 지구가 폭발할 거 알고 살아가세요? 지구가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사람처럼 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1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들, 제가 트램플린을 빗대어서 맨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뛰다가 그 가속에 팍 완성에 17점, 29점이 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 두려워, 할 수 있을까? 주저 하다가 몇 번 더 뜀박질을 해야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시기가 다른 거야. 어떤 분은 올해 온 거고요. 어떤 분은 그 시기가 좀 주저하다가 1년이 좀 더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좀 같이 기다려주세요. 모두가 다 때가 다릅니다. 응? 모두가 다 뭔가 열매가 되고 꽃이 되는 시간들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좀 공부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관용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나에게 좀 잔혹할 필요가 있어요. 난 전문직을 수행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맹렬하게 공부하시고 내 삶을 바라볼 때에는 좀 관용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대략 1시간 하고 조금 더 약간 한 10분 조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좀 저희가 이렇게 좀 만남을 통해서 제 생각과 저희 커리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뭔가 만족될 만한 커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또 이 바람이나 또 기대나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수용을 하면서 반영해서 저희가 커리에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도 늘 유연한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걸음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인강으로도 함께 만난 선생님들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인연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오픈이 됩니다.